노다지 썰전. 2025년 현대차는요, 관세와 경쟁 심화라는 정말 거센 파도 속에서도 사상 최대 연간 매출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그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판매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도매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죠.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성과가 과연 현대차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증명한 것인지, 그리고 2026년은 덫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현대차가 질적 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아주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당장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급감했고요. 당기순이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연간 4조 원이 넘는다는 그 관세 폭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요. 저는 오늘 이 문제가 2026년에 더욱 심화될 구조적 위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논하기 전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봐야 한다는 거죠.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4분기 실적을 보고 오히려 현대차의 기초 체력이 정말 강하구나,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의 외부 충격을 맞고도 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건 그만큼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2026년은 그 맷집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투자의 결실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믹스 개선, 그러니까 수익성 높은 제품 위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 믹스 개선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좀 낯설어 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비싼 차를 더 많이 팔았다. 바로 이 뜻이죠.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판매 대수만 보면 2025년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런데도 매출이 늘어난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 판매 차량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남는 SUV 비중이 60%를 훌쩍 넘었고요. 또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건 역시 하이브리드죠.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그 수요가 폭발한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16%대까지 치솟으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뭐랄까,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한 대를 팔아도 더 많이 남기는 질적 성장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질적 성장이라는 말이 과연 관세라는 그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6년이 수익성 악화와 투자 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4분기 이익 급감, 이른바 어닝 쇼크는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2026년 내내 현대차의 발목을 잡을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이죠. 첫째, 사라진 이익의 주범은 명백히 관세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이 무려 4조 1천억 원에 달했어요. 회사 측은 이 중 60%를 방어했다고 하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40%, 그러니까 약 1조 6천억 원이 남는 막대한 이익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관세 부담이 상당한 건 사실이죠. 문제는 2026년에도 이 4조 원짜리 청구서가 거의 그대로 날아올 거라는 점입니다. 이걸 상쇄할 뾰족한 수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장 엔진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2026년 글로벌 판매 목표치가 4일 5만 8천 대인데 이게 2025년보다 고작 2만 대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니 400만 대 이상 파는 회사가 2만 대를 더 팔겠다는 건 성장률로 따지면 0.5%도 채 안 됩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 아니 정체라고 봐야죠. 판매량 목표가 보수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담긴 전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판매량을 늘리기보다는 수익성 높은 차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제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2026년에만 1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을 통째로 사오는 것과 같습니다. 친환경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계속 업데이트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로 전환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을 5만 장이나 확보한 것이나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은 현대차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규칙을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그 선언이 혹시 너무 비싼 건 아닐까요? 미래를 위한 출혈이 과연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17조 8천억 원. 이 천문학적인 투자 때문에 2026년 잉여현금 흐름, 그러니까 기업이 모든 비용을 쓰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의 전망치가 마이너스 1조 원에서 5천억 원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AI와 로봇,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불분명한 그 먼 미래의 이야기에 회사의 현금 곡간을 거덜내면서까지 올인하는 건 제가 보기엔 도박에 가깝습니다. 당장 눈앞에 수익성 악화라는 불을 꺼야 할 때 너무 먼 산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갈리는 것 같네요. 그럼 수익성 문제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4분기 이익이 줄어든 데에는 관세 영향도 분명 있지만 사실은 일회성 비용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공장이랑 터키 공장에 신차를 투입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조정하면서 일시적으로 고정비가 한 2천억 원 더 들었고요. 연말 통상임금으로 또 1,400억 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말 그대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들이라 2026년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일회성 비용을 전부 제외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이익 감소폭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오히려 저는 비용 압박이 일회성이 아니라 더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봐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차종의 경쟁이 지금 극도로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 결과 인센티브, 그러니까 차를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고객에게 주는 할인이나 딜러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갉아먹을 지속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인센티브 증가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겪는 어려움이죠. 중요한 건 그걸 상쇄할 만큼의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고수익 신차라고 봅니다. 곧 출시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모델은 시장의 기대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차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평균 판매 단가를 끌어올리고 제네시스와 SUV의 판매 비중이 꾸준히 높아진다면 인센티브나 관세 같은 외부 악재는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계획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미 현지 공장 투자를 통해서 관세 장벽을 피하려는 장기적인 계획? 물론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관세 회피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적어도 2026년 한 해는 고스란히 수조 원대의 관세 부담을 안고 뛰어야 하는, 말하자면 핸디캡 레이스를 펼쳐야 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경쟁사들은 더 싸고 좋은 차들로 치고 나올 거고요. 판매량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판매 대수라는 그 숫자 함정에 빠지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어요.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죠.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성장했고,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부활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무려 54%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차가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수요가 폭발하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며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판매 대수가 조금 줄더라도 더 비싸고 수익성 높은 친환경차를 더 많이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질적 성장의 본질인 거죠.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봐야죠. 유럽 전체 판매량은 11.6%나 감소했고 안방인 내수시장 판매량도 6.3% 줄었습니다. 특정 차종, 특정 지역에서의 반짝 성과가 전체적인 부진을 모두 덮어줄 수는 없어요. 결국 기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직한 지표는 전체 판매량입니다. 2020년 판매 목표 성장률이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이 숫자 하나가 현재 현대차가 처한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멈춘 기업의 미래 가치를 계속 높게 부여하기는 어렵죠. 하이브리드라는 하나의 구명보트에만 의지하기에는 시장의 파도가 너무 거셉니다. 저는 그게 구명보트가 아니라
차세대 주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연기관이라는 거대한 함대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라는 더 작고 빠른 함대로 주력 자산을 옮겨가는 과도기인 셈이죠.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볼륨이 정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후퇴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수익 안 나는 시장에서 힘을 빼고 이기는 싸움에 집중하는 거죠. 그 이기는 싸움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북미 하이브리드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유가가 급락하거나 경쟁사들이 더 매력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대거 출시한다면 지금의 우위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제 우려는 더 커집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즉 하나의 기술이나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지금 미래에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17조 원이라는 돈을 단순히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확실한 성장 동력을 사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2026년 말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공장에 투입해서 테스트하는 개념 증명, 즉 POC가 시작되고 스마트카 데모 프로젝트도 가시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개발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잠깐만요. 개념 증명, 즉 POC라는 건 이제 막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는 단계라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로봇을 통해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여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많은 자동차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현대차의 근본적인 경쟁력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미래에 훨씬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시적인 성장통일 뿐입니다. 그 게임 체인저라는 미래 기술의 구체적인 가동 스케줄은 아직 수립 중이고 투입 시점도 불명확하다고 회사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투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익이 되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투자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직접 질문을 던져보죠. 당장 눈앞에서 4조 원의 관세와 싸우고 경쟁사와 힘겹게 싸우며 수익성을 방어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는 너무 막연하고 먼 미래에 모든 것을 베팅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릴 때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밭을 가는 거죠. 과거에 전기차에 처음 투자할 때도 수소차에 투자할 때도 모두가 똑같은 비판을 했습니다. 너무 이르다, 돈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때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시장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AI와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5년 뒤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만큼 현금 흐름이 탄탄했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현금 흐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적인 부담을 감수할 만큼 그 미래가 정말 확실하고 구체적인가에 대해 저는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주가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현대차의 견고한 주주환원 정책이야말로 회사가 미래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당 최소 배당금 1만 원이라는 약속을 지켰고 4천억 원이 넘는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질 것을 걱정하는 회사가 이렇게 과감한 주주환원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를 통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 주주환원 정책이 현재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미래의 비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니까 당장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현금을 쓰는 것일 수도 있죠. 정말 미래에 자신이 있다면 그 4천억 원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미래 기술에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 주주환원 정책이 미래 투자와 현재 실적 사이에서 회사가 느끼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 관세라는 큰 파도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며 강력한 기초 체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SUV, 제네시스로 이어지는 견고하고 수익성 높은 판매 포트폴리오를 갖췄고요.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AI와 로보틱스라는 확실한 미래 비전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매출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 뒤에 가려진 급격한 수익성 악화와 사실성 멈춰버린 판매량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에도 4조 원대 관세 부담은 계속될 것이고 17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 악화라는 어려운 숙제까지 떠안았습니다. 미래 비전이라는 말이 현실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 현실의 벽에 부딪힌 성장성과 투자 부담이라는 리스크. 현대차의 2026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